little girl alone in my little world who dreamed of a little home for me. I played pretend between the trees and fed my house gas sparking leaves and laughed in my pretty bed of green. I had a dream that I could fly from the highest swing. I had a dream. 안녕하십니까. 시선 360 정희준입니다. 거리를 다닐 때면 불현듯 마주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차 밑이나 골목에서 불쑥 나타나는 길고양이 혹은 거리를 떠도는 유기견인데요. 이 동물로 인해 깜짝 놀라거나 생활에 피해를 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한쪽에선 동물들의 밥을 챙기며 구조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시선 360에서는 길 위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의 길고양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취재해봤습니다. 부산 진구의 한 주택가.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를 받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걸로 고양이 집이라 전다. 제보자의 말대로 지붕 곳곳에서 고양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고양이들이 도대체 무슨 피해를 준다는 걸까요? 밤에 내 울고 다니고 울고 막 잠을 못 잔다 막 밤에. 그 이제 그 시간 되면 발치기 되면 계속 그러는 게 그러면 온 동네 사람 잠 못 자는 거야. 그리고 또 쓰레기 같은 거 내놓으면 다시 뜯어보는 거야. 밤새 기분 나쁜 소리로 울고 쓰레기 봉투를 뜯어 주변을 어지럽힌다는 겁니다. 다음 날 오후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고양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주민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고양이들 때문에 놀라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봐 이랬네. 어이구 커라. 어이구. 나 혼자서 어떨 때는 막 겁난다 이거. 10마리 있어. 그래 아무데나 이 똥구똥 놈이서 하단 같은 거 다 파 해대끼고 여러 사람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고양이 좀 치워달라고 막 말도 못하게 하는 거라 정말로. 그리고 추석고 막 이래 도로가에 음식 쓰레기 이런 것도 막 파대기고 그래 하니까 그래 사람들이 밤에도 이 고양이 때문에 많이 놀래고 막 그래요 좀. 뿐만 아니라 옥상까지 올라오는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도 있습니다. 전부 이익에서 새끼를 놓고 고양이들이 옥상에 있는 텃밭을 파헤쳐놔 그물까지 쳐놓은 실정입니다. 전부 가리비가 다디비 뿌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싹이 올라오기 전에는 내가 뭐를 다 덮어야 돼. 피해가 많아요. 언제부턴가 거리로 내몰린 고양이. 하지만 지금은 그저 쓰레기 봉투나 뜯고 화단을 어질러 놓는 도시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특히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야간 소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 불편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를 뜯는다든지 그다음에 등산로 주변에서 한꺼번에 출현해서 놀란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 2,000여 건 정도.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양이는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학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에서는 살아있는 고양이의 발을 절단하고 배수관에 억지로 집어넣어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산의 한 야산에서 밧줄에 목이 매달려 죽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밧줄로 목을 칭칭 묶여가지고 매달려가지고 있는 걸 우연찮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죽여서 목을 이렇게 해서 딱 매달아 놨더라고요. 너무 그 보고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죽여가지고 매달아 놓을 수가 있나 싶어서. 지난 여름 양파망 고양이 사진이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고양이탕, 이른바 나비탕으로 불리며 식용으로 판매되는 고양이입니다. 나비탕은 지금도 유통되고 있을까? 부산의 한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건강원이 즐비한 시장에는 양파망에 든 고양이는 볼 수 없는데요. 한 가게에 들어가 물어봤습니다. 뭐 고양이 진탕 이런 것도 해요? 고양이는 안 합니다. 고양이는 가축발에 걸린다고 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2012년 동물보호법 개정 후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고양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이건 뭐 고양이 같은 거 해요? 아, 그 고양이 어디서? 갖고 다 잡아난 거예요. 농장에서. 네, 가축발에 잡아난 거지. 자꾸 돌고 잡아보려고. 그렇지. 그런 게 이야기되지. 집고양이는 이야기 안 돼요. 당당하게 고양이탕을 팔고 있다고 얘기하는 주인. 고양이탕은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 그 돈은 어느 정도 해요? 양 넣어가지고 30만 원. 고양이 뭐 몇 마리나 들어가? 세 마리 30만 원.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나비탕.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하면 고의로 동물을 괴롭히거나 일부러 굶기거나 학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입니다. 지금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학대해서 죽이는 경우에 지금 처벌을 받게 돼가 있거든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랑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근데 이 동물학대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신고를 하면 경찰분들도 모르세요.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길고양이를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명 캣맘, 캣데디라 불리는데요. 캣맘 활동을 하는 김향여 씨는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긴 지 9년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진아 역시 길에서 데려온 고양이입니다. 길에서 애미가 4마리 낳는데 4마리 다 세균이 너무 많이 감염됐는 거라 제가 막 개우 구조해가지고 병원에 한 달 넘게 있다가 퇴원해가지고 막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길고양이 사료값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는 김향여 씨. 오늘도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 가방에 사료와 통조림을 가득 채우고 집을 나섭니다. 야, 밥 달라고 앉아있다. 평소에 동네 곳곳에 숨어 살던 길고양이들도 김 씨가 나타나면 한달음에 달려옵니다. 김 씨는 왜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게 됐을까요? 어서 먹어. 쓰레기 왜 뜯겠어요, 쓰레기 봉투를. 배가 고프니까. 사람도 배가 고파서 도둑질 하잖아요. 맞잖아요. 짐승들도 똑같아요. 다 같은 사람이 조금만 나눠주면 되는데 그래 그 뜯고 그 휴지를 빨아먹고 뭐가 있나 막 이렇게 막 휴지도 씻고 씹어내고 이래요. 그런 걸 보고 내가 사료를 주게 됐어요. 그러나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일이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주민이 캣맘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고양이를 불러들여 주변을 더럽힌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가해자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 씨와 동행한 날도 이웃에 항의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참아주세요. 미안합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가 고양이 밥 주라 했어요. 당신 그렇다 밥 줄 돈이 어딨냐고.
어디서 주냐? 그가 당신 딴 걸 하지. 그러면서 막 뭐랄까 입에 담지 못할 말도 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캠맘들은 이 고양이 밥 주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요. 어느 순간 도시의 골칫거리로 낙인 찍힌 길고양이. 어떤 분들에겐 고양이가 더불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퇴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길 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는데요.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이웃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길고양이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도시라는 공간에서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길고양이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비단 주택가뿐만이 아닙니다. 공동 주거 공간인 아파트는 길고양이가 살기 좋은 서식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곳 역시 고양이를 둔 갈등과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하실에 고양이 수십 마리를 가두고 굶겨 죽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없애라, 밥 주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나고 고양이 학대 사건이 벌어지고 막 법적 분쟁까지 가고 막 그런 사건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처럼 도시에서 고양이를 완전히 없애는 일이 가능할까요?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구역별로 일정 개체수를 유지하며 서식합니다. 한 지역에서 몇 마리가 죽거나 사라지면 주변에서 다른 고양이가 빠르게 유입됩니다. 넓어진 서식 환경에서 고양이는 더 많이 번식을 하게 되는데 이를 진공효과라 합니다. 진공효과라는 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지역에 개체수가 한 10마리의 고양이가 이렇게 암수가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중에 5마리를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면 5마리가 다시 들어와서 사는 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 옆에서 이주해 온다고 보죠. 고양이는 3마리에서 많게는 5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번식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1년에 서너 번 출산을 하는데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1년이면 수십 마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길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TNR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길고양이를 포획 후 생식 능력을 없애는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번식 억제 프로그램입니다. TNR이 진행 중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길고양이 민원이 구청에 접수되면 연계된 동물보호소에서 출동하는데요. 고양이가 주로 출몰하는 곳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기다리면 먹이를 먹으러 온 고양이가 잡히게 됩니다. 수술을 해갖고 개체수를 줄여갖고 사람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야만이 서로가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TNR은 무조건적인 살생이 아닌 인도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주민들이 직접 TNR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신고자분들이 구청으로 연락 주셔서 이제 저희가 연락받게 되면 신고자분 거주지 근처로 가서 고양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저희가 덫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많이 잡을 때는 뭐 수십 마리까지도 하루에 잡는 경우도 있고요. 포획된 고양이는 보호소와 연계된 동물병원으로 옮겨집니다. 6개월 이상 된 건강한 길고양이만 수술을 할 수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개체수 억제뿐 아니라 발전기 울음소리와 영역 다툼 시 생기는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때는 많은 고양이들이 포획 후 안락사를 당했지만 지금은 TNR로 생명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개체수를 일정 수 이상으로 안 늘리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화 수술이라고 봐지고 무작정 이게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애들은 자기 수명만큼은 살 수 있게 하면서 더 이상의 개체수는 안 늘리게 하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그래도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았습니다. 수술을 끝낸 고양이는 귀끝을 잘라내는데요. 사람들에게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고양이임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마칠 때까지만 있자. 이제 귀를 자르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포획을 할 때 수술을 그 귀를 안 자르고 어떤 표시가 없으면 수술 한 해인지 안 해인지 구분이 안 돼서 수술 한 해를 또 데려와서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아기를 하여금 두 번 이제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를 자르는 이유는 이제 나는 중성화를 한 애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회복을 마친 길고양이는 빠른 시간 안에 방사를 해야 합니다. 본래의 야생성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방사할 때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영역동물 특성에 맞게 반드시 원래의 자리에 되돌려 놓는 겁니다. 영역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니까요. 꼭 데리고 간 곳에 방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TNR을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데요. 부산시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부산시에서는 2009년부터 이제 길고양이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돼가지고 아주 처음에는 2009년도에 300두 정도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해는 한 800두, 지금은 매년 한 1000두 이상 하고 있거든요. 2009년부터 시작된 부산시 TNR 사업은 해마다 그 수를 늘려 현재까지 4,200여 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전국의 TNR 현황을 보면 부산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길고양이 개체수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안 사업이나 이런 사람 위주로 이렇게 생활이라든지 모든 문화라든지 이런 게 다 사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단 이것도 사실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같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건데 동물에 무슨 그런 예산을 많이 그렇게 썼느냐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기가 사실 조금 많이 힘들고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TNR 속도로는 길고양이의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거기 100마리 살고 있으면 100마리 잡겠습니까? 시끄러워하는 고양이, 시끄럽게 하는 고양이 서너 마리 잡아서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TNR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TNR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일정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반복해 가면서 수술을 해야만이 그게 개체수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래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 주민들은 올해로 9년째 자체적인 TN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풍구입니다. 볼라실에서 나오는 뜨뜻한 공기가 나오는 한 풍구. 여기에서 주로 고양이들이 막 뜨뜻한 바람이 나오는 게 겨울을 여기서 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망까지 싹 설치해가 여기에서 생활하고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파트 고양이들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안정된 모습인데요. 이곳 역시 처음엔 길고양이 민원이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고양이의 소탕이 아닌 공존을 택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고양이를 아예 없애버리자 전부 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또 일부 주민들은 고양이도 개나 이런 몇 반려동물이나 비슷하다. 동대표 회의에서 그러면은 공생하는 조건으로 불임 시술도 하고 중성화도 하고 하자. 여러 결론이 나갔고 일단 그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시작한 TNR은 9년째 접어들면서 점차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파트라는 일정 구역 안에서 계획적인 TNR을 시행한 모범 사례입니다. 내년에 가서 또 포획을 해가 불임 수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고양이들 때문에 민원이 너무 느니까 지하실에 가둬서 죽이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잘못됐지 않나. 요즘 고양이나 개나 길고양이도 하나의 동물인데 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같이 공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학살 아닙니까, 학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민원 해결의 대안이 되고 있는 TNR.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TNR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도 TNR의 효과를 보려면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지원과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문제와 TNR 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한 번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앞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바로 길고양이를 위한 급식소입니다. 깨끗한 물과 사료가 채워진 급식소에는 때가 되면 손님들이 찾아와 배를 채우고 갑니다. 원래 고양이는 영역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고양이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쓰레기 봉투를 헤집는다든가 길거리에서 소음을 낸다든가 이럴 경우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이렇게 민원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식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강동구청과 지역 캣맘들의 협력으로 운영되는데요. 이 사업은 강동구 주민이자 웹툰 작가인 강풀 씨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길고양이한테 밥을 주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좀 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 아닌데 가장 좀 천대받는 애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거창한데 사회에서 가장 이렇게 좀 천대받는 동물들이 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려 살면은 그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 가서 얘기를 하고 꽤 오랜 회의를 거쳐가지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주민과 구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는데요. 후원으로 모인 고양이 사료는 지역 캣맘들이 주기적으로 공급하고 주변 정화 활동까지 도맡아 합니다. 지자체는 행정 지원과 주민 홍보, TNR 사업을 연계해서 사람과 길고양이의 공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20개로 시작한 길고양이 급식소는 현재 강동구 관공서 47곳에 추가 설치됐습니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시작된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 지정된 장소에 밥을 주면서 민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길고양이를 대하던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흔하게 이제 쓰레기통 뒤지는 길고양이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 구는 이렇게 공공시설 어디나 급식소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밥 먹는 고양이들 자주 볼 수 있어요. 깨끗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둑고양이라 불리며 도시의 불청객으로 여겨졌던 길고양이. 하지만 지금 아주 조금씩 길고양이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작가로 불리는 고경원 씨는 10년 넘게 길고양이를 카메라에 담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는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순간 포착을 해서 보여드릴 때 어떤 사람처럼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이 정말 그런 아픔도 느끼고 사랑도 느끼고 교감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냥 막 도망가는 그런 어떤 모습만 보시던 분들도 약간은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고 씨의 사진 속에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쳤던, 가만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길고양이의 치열한 삶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에서 흔히 보도하는 것처럼 어떤 불청객이나 뭐 해충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그 친구들도 이제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길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길을 같이 좀 공존을 하고 이제 골목을 같이 나누어서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물들, 생명들이 아닌가. 마하트마 간디는 말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 수준은 그 나라의 동물들이 대우받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길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인도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곁을 길고양이에게 조금만 허락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나 그대와 둘이 걷던 그 좁은 골목 계단을 홀로 걸어요. 그 옛날에 짙은 향기가 내 옆을 스치죠. 등 밑처만 고드름과 참새 소리 예쁜 이 마을에 살 거예요. 소격동을 기억하나요? 지금도 그대로 있죠. 아주 늦은 밤 하얀 눈이 왔었죠. 소복이 쌓이니